자, 이 전화 한 통이요. 이 사람의 하루 일과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구의 한 시의원이요. 이날 지역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한 겁니다. 이 대구시의원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서 한 은행에선 3천만 원, 다른 은행에서는 4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뭐 이런 전화 받으면 누구나 한 번쯤 의심해 볼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검사라는 사람이 이 의원의 번호, 전화번호로 사건 번호와 사건 공문, 협조 공문까지 보내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2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는데 긴가민가했던 시의원이 기지를 발휘한 내용을 지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기지를 발휘했다고 하는데 바로 전화를 건 사람이 일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 이 발음도 어려워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라고 전화가 왔을 때 일단은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많이 놀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당 당사자, 이 사례자분을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제가 하면서 이제 제 신분을 밝혔던 거고, 그 녹취 수사를 진행하니까 직업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신분을 알게 되니까 자기들 또 거기서는 이제 검사가 전화하다가 또 제 신분을 듣고 또 부장 검사를 하면 바꿔주면서 또 뭐 편의상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 하면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부장 판사를 바꿔주더라고요. 부장 판사가 이제 의원님이니까 최대한 그 조사를 간단히 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다. 협조해달라고 하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이 지금 통화 이 당사자는요, 이번에 이 사례자, 이 사연의 사례자입니다. 바로 서호영 대구시의원인데 지금 이 말씀만 듣고 보면 최단비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이지 갸우뚱하실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서호영 대구시의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앞서서 이제 홍순빈 아나운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서호영 시의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돈을 출금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이스피싱 전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서 공문서까지 보여주는데 공문서가 저도 봤는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정말 지금 저건가요? 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보낸 것 같은 검사 명의의 공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서호영 시의원의 내용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아까도 보면은 검사에서 부장검사에서 부장판사까지 바꿔주는 건 보통 검사와 부장검사는 한 방에 있지 않습니다. 또 네,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님은 검찰청과 법원의 다른 건물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바꿔주시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이상했겠죠. 그래서 전화를 끊지 않고 전화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꾼 다음에 이 검찰청에 있는 직원인 후배에게 문자를 보내요. 통화를 하면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공문서를 보냈더니 이 공문서는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후배가. 그리고 나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후배에게 보내줬더니 잠시 후에 중국에서 온 전화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보이스피싱인 걸 안 거예요. 네. 사실은 굉장히 급한 일정이 있어서 전화를 그냥 끊을까 하다가 내가 이 전화를 그냥 끊으면 다른 피해자들이 더 양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끊지 않고 속아주는 척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보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인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참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야, 진짜 이 요즘 보이스피싱범들의 수법이 진화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게 일이 정말로 잘 풀리려고 이 지금 서호영 시의원 입장에서는 일이 잘 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청 직원인 후배가 없었다면
이 공문을 보고 이거 진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같으면 딱 공문서 형태가 나오고 막 사인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이스피싱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그냥 국가기관만 사칭했다가 이제 공문서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대출 사기형 범죄라고 해서요. 저금리로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신용 등급을 높여주려면은 돈을 일단 입금을 해라라고 네. 얘기해서 하는 수법도 있고요. SNS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SNS 계정을 따가지고요. 지인인 척해서 돈을 소액으로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아하.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 전화번호 자체, 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따서 실제로 공기관의 전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의심이 되면 112 신고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서호영 대구시 의원이요, 김동철 교수님 나름대로 이제 뭐 뉴스도 많이 보고 또 이제 뭐 신문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접했으니까 딱 느낌에 보이스피싱 같아. 그래서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혔대요. 나 대구시 의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분들은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하고 끊을 줄 알았는데 야, 이 사람들 그러십니까? 그럼 잠시 저희 부장검사 바꿔주기 이러고 지금 합니다. 예. 부장검사 바꿔주고 네. 또 부장판사 아하. 바꿔주고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사실 같은 건물에 있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협조를 얘기를 하고 네. 또 공무서까지 아하. 자 이런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사기 수법 중에 네. 이제 합리적 사기라고 얘기를 해서 아. 합리적이게 보이게끔 하는 사기를 치는 네. 거죠. 자 그래서 문서도 보여주고 네. 그리고 또 동급 지위를 이용한 이제 이제 믿게 만드는 거죠. 네. 자, 본인이 이제 시의원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네. 부장검사나 부장판사쯤이면 자, 네. 소가 넘어가게, 나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동정업에 관계된, 동정지위와 관계된 것들로 사기를 치면 아하. 또 쉽게 넘어가는 네. 이런 이제 전략이 있는 것이죠. 일단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서호영 시 의원 통해서 지금 뭐 저쪽 상대방 보이스피싱 범들이 뭐 부장검사 바꿔주고 부장판사 바꿔주고 뭐 난리난 것까지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통화가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속아주는 척을 한 거예요. 어허. 이 시의원께서. 그랬더니 이제는 처음엔 전신 사진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통장에서 돈 1,200만 원을 인출해라. 근데 어허. 그것을 인출한지를 확인시켜달라고 해서 통장 인출 내역과 현금 그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금 저 했어요. 현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의원께서 이걸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 사진을 보내고 바로 다시 입금을 했대요. 어허. 그런데 이 사진을 받은 보이스피싱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뒤에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대전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전으로요? 그래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습니다. 네. 그 기차표를 또 사진을 보내라. 라고 해서 이 기차표로 사진을 보내는 것까지 정말 철저히 요구한 범인들에게 속은 것처럼 행동을 한 거죠. 야, 진짜 노랫말처럼 대구 찍고 대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대체 이 서호영 시의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이 가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대구 검찰청 직원 제 후배한테 이거 문서를 보냈어요. 야, 이거 확인 한번 해주라. 그러니까 그 후배가 답변이 이거 가짜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내니까 그건 중국서 이제 전화하고 있는 거다. 문서를 보내주니까 좀 믿음이 갔고, 이번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저도 이제 속아 넘어간 그런 거니까,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날, 그 전날 이제 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불안한 꿈이다. 그러면서 좀 각별히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차관에서 가면서 저도 이제 이런 처음이니까 좀 긴장도 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차관에 안내 책자가 있는 걸 그걸 이제 거기에 좀 보호를 좀 한다 생각해서 뱃속에 넣었고, 그리고 돈을 가져오라 돈 봉투는 이제 돈을 직접 가져가지는 않으니까 이제 그 봉투에 책을 열가지고 돈 봉투를 들고 있는 그런 걸 이제 했죠. 이 보이스피싱범들이요, 왜 대전으로 오라 그랬냐면 그 통화 중에 그랬답니다. 아니,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있는 대전으로 오세요라고까지 뻔뻔하게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이 서호영 시의원, 이 범인들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진짜 대전으로 갑니까?
네, 대전으로 갑니다. 진짜 가요? 그 어허. 기차 안에서 엄청 불안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또 돈을 안 가져가니까 그 봉투 안에다가 돈 대신 이제 책을 넣고 혹시라도 흉기에 찔릴 수 있으니까 세상에. 네, 이렇게 가슴에 품고 뱃속에 넣고 가셨다고 합니다. 아하. 또 아내가 불안한 꿈을 꿨으니까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네. 아니 정말로 얼마나 불안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에는 앞서 얘기 들으셨죠? 검찰청의 다행히 직원인 후배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 기차에요. 김동철 교수님 그나마 저 불안감을 좀 달랠 수 있는 게 경찰과 동행해서 KTX를 탔대요. 다행히. 맞습니다. 경찰과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날에 또 아내가 또 뭐 나쁜 흉몽을 꿨다. 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네. 가족이 사실은 본인이 이제 상처가 나거나 네. 위험에 처해 있으면 가족에 대한 불안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안전을 아마 조심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기지가 사실은 뭐 되게 대단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좀 가족의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족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죠. 이인철 변호사님, 뭔가 이 서영 시의원의 생각은 정말로 다른 사람도 피해를 당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 잡아야겠다 이 마음은 정말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대전에 내렸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내려가지고 만나기로 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하. 대전 한 병원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굉장히 좀 떨리긴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여기 속에는 이제 책을 넣고 아하. 혹시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위협할 수 세상에, 있으니까 아이고. 놓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남자가 오는 딱 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자기랑 계속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가까울 때까지 기다렸겠죠. 아하. 딱 가까워 오니까 저 사람이다 이제 소리치니까 그때 이제 잠복했던 경찰이 나서서 이 사람을 건거하게 된 것이죠. 하마터면 정말로 큰일 나다. 본인마저 큰일 날 뻔한 순간에 처했을 수 있는 서호영 시의원. 정말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정말 궁금한데 일단 경찰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주로 노년층에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보면 의외로 IT 쪽으로 좀 강한 젊은층에서도 이게 검사층에 이렇게 사칭하면 의외로 이렇게 피해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전 국민이 대상이고 진짜 전 국민이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근거 안 됐으면 계속 사기를 치면서 또 피해가 발생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뭐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된다면서 돈을 보내라든가 하는 그거는 100%가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호영 시 의원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공문을 그나마 서호영 시 의원은 검찰청에 아는 후배도 있고 하니까 이걸 확인해 보니까 가짜라는 걸 아셨죠. 그런데 일반 분들은 이거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범죄 개인한테 맡겨놓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허술한 게 뭐냐면요. 검사가 이렇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직접 전화하는 경우 없어요. 굉장히 네. 바쁜 직업이거든요. 아하.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다 해서 뭐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건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고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검사다라고 하는 전화 오면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